자, 배열함수라는 거는요, 배열함수라는 거는 계산 문제, 엑셀 계산 문제에 항상 2문제씩 나와. 2문제씩. 총 계산 문제가 5문제가 나오거든요. 한 문제당 6점입니다. 6점. 6점이고, 계산 문제를 한 3문제 정도를 맞춰야 돼. 아니면, 실수를 하면 안 되고. 30점을 빼면 70점이잖아요. 70점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맞췄다. 라고 하면 뭐 딴 데서 좀 틀리더라도 감점이 되더라도 70점 넘기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계산 문제를 한 문제도 못 맞춘다 라고 하면 좀 합격하기는 힘들어요. 왜? 뒤에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 5점은 까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5점. 5점은 내가 못 푼다고 해. 그거는 나는 설명도 안 해요. 그럼 풀지 말라고 해, 나는. 프로시저에 2번 문제는 풀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계산함수 문제 중에 배열함수가 2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배열함수는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꼭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보고 이게 뭐 합계를 구하는 공식이야, 개수를 세는 공식이야 따지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야, 2개야 이거를 따져서 그거에 해당하는 공식을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 써보세요. 배열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 개수를 세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공식 4개, 개수를 세는 공식 4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인데 그냥 합계를 구하는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면 돼요. 자, 합계를 구하는 공식은요. 썸을 사용하는 게 있고 썸과 if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자, 썸을 사용하는 합계를 구하는 공식에 조건이 하나일 때는 썸이라는 함수를 탭키로 열어서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가로를 해주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라고 쓰는 거예요.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뭔가를 계산을 할 때는요. 뒤에 범위가 오는 거예요. 범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는 앞에요. 는 앞에 요거를 딱 씌우면 돼요. 어포스트로피를 하나 달면 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됐죠?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조건이 하나일 때, 합계를 구하는데 썸을 사용하는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우리는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거예요. 가로를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별을 꼭 써야지. 저 곱하기인데 곱하기.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곱하기 꼭 써야 돼. 곱하기. 그쵸? 거기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자, 앞에 어포스트로피 달고 는이라고 해서 두 번째 공식은 썸 함수 똑같습니다. 탭키를 누르고 조건이 2개일 때요. 조건이 2개. 지금 가로 하나가 조건 하나거든요. 네. 는 앞에 어포스트로피를 달면 이게 그대로 남아요. 이게 는이라고 하면 엑셀이 그냥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는을 쓰면 그냥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는 앞에 어포스트로피를 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남잖아, 공식이. 두 번째 공식은 조건이 2개일 때 사용해요. 2개. 그러면 조건 하나가 가로라고 했잖아. 두 번째 공식은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가 되는 거지. 공식이 조건이 2개일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는 앞에 어포스트로피를 달아주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자, 세 번째 공식은요. 썸과 if를 사용하는데 조건이 하나일 때가 있고 조건이 2개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썸 안에 탭, if를 집어넣어요. 탭, 이렇게. 썸 안에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일 때는 따다다다다다 해서 컴마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스페이스바 한 5번 정도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범위. 여기서요. if의 가로를 닫고 썸의 가로를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함수는 열었으니까. if에 함수를 달아주고 sum에 함수를 달아주는 거예요. 는 앞에 어포스트로피를 달고 엔터.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에요. 별거 없죠? 자, sum과 if를 사용하는데 조건이 두 개일 때 는, sum, if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범위가 되는 거예요.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그러니까 조건 하나를 가로라고 치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가로를 두 개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if가 오면 컴마가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세 번째 조건에서 if를 열었는데 왜 저기는 가로를 안 해요? 라고 하면 안 돼. if 함수는요 조건 함수예요. if를 딱 열면 거기에 먼저 오는 게 로지컬 테스트예요. 조건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일 때는 가로를 안 해주는 거지. 그죠? 자, 요렇게 4개의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면 돼요. 이게 공식이 4개고 개수로 갔을 때 얘는요 왜 정확하게 하나만 외우면 되냐면 개수는요 범위 대신에 1로만 바꿔주면 돼요. 범위 대신에 1로만. 그래서 개수의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합계만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배열 함수는 공식을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완성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기가 천재가 아닌 이상. 물론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풀려고 하면 너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1번, 2번, 3번, 4번 공식 중에 몇 번 공식이야?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공식대로 꼭 써줘야 돼요. 됐죠? 자, 문제 그럼 한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봐보세요. 성별이 남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요.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 합계야 개수야 라고 했을 때 얘는 합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조건이 sum을 사용했으니까 sum과 sum if야 라고 했을 때 sum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몇 개예요? 조건이 뭔데? 남이라고 하는 것보다 성별이 남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컴마 읽은 문제를 풀려면 조건이 나왔을 때 그냥 남, 여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조건 만들기도 어렵고 좀 그러니까 성별이 남이야 이렇게 조건. 직급이 대리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학년이 1학년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그거를 찾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얘는 sum 함수를 쓰는 조건이 하나인 배열함수 공식을 써야지. 그쵸? 1번 공식을 씁시다, 여기. 남자 금액의 합계에 sum,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요, 일단 범위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뭐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금액의 합계니까 금액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예요. 배열함수는 범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배열함수예요. 그래서 C2부터 C6까지 범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됐죠? 이거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가로 안에서 성별이 남이야? 조건이 성별이 남이야?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배열함수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꼭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짝꿍끼리. 그러니까 내가 범위를 C2부터 C6까지 넣었다고 하면 조건도 C2부터 C6에 대응하는 얘네들의 짝꿍의 값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을 만들 때도 얘네들의 값들 중에서 이 짝꿍끼리. 만일에 얘가 이렇게 되면요. 컴퓨터가 계산을 못해. 왜? 짝꿍이 안 맞기 때문에. 아예 계산을 못해요. 얘는. 그런데 이렇게 짝꿍끼리 넣잖아요. 그렇죠? 짝꿍끼리 B2부터 B6까지의 범위에서 는 남이야? 라고 써준 거예요. 조건이. 남이니? 이렇게 조건을 써준 거예요.
요렇게. 됐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엔터로 계산이 안 돼요. 배열함수는 엔터로 계산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42,000원이 구해져요. 그쵸? 이게 배열함수예요. 배열함수. 자, 설명을 해줄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이 배열함수의 이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함수들이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좀 풀 수가 있어. 그런데 그냥 드립다 공식만 외워서는 조금 헷갈려요. 자, 봐봐요. 쉬워. 별로 안 어려워. 자, 배열함수는 일단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조건부터 일단 처리를 합시다. B2의 값이 는 남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B2 셀에 들어가 있는 값이 남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조건은 참 거짓을 따진다고 했죠. 그쵸? 그럼 얘는요 컴퓨터가 거짓이야 false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는요 true야 false야 true야 이렇게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 되죠? 자, 엑셀에서는요 false가 0이고 true가 1이에요. 1이야 0이야 1이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요 이 식을 그려보세요. 자, 우리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 앞에 있는 조건 곱하기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0 곱하기 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0을 곱하면 뭐가 남아? 0이 되잖아. 그러면 저기에 해당하는 성별이 남인 애들만, 참인 애들만 그 짝꿍이 그대로 곱해져서 그 값이 남겠지. 그러면 15,000원, 만원, 17,000원이 남잖아요? 그 남은 애들을 뭐 해줘? 썸해주니까 합계가 구해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만일에 범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아니고 1이라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1, 1 곱하기 1, 1 곱하기 1, 0 곱하기 1, 1 곱하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0이라는 값은 거짓인 값은 다 0으로 떨어질 테고 참인 값만 111 남아서 썸해주니까 3개예요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배열함수예요. 요거 좀 이해돼요? 됐죠? 넘어가봐요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배열함수 예제 1번. 자, 문제를 볼게요. 표 2를 이용해서 부서별 직무 수행의 평균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평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직무 수행의 합계라고 합시다. 합계. 그러면 if와 average가 아니고 if와 sum이라고 합니다. 고치지 안 고쳐도 돼요. sum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합계를 구하는 공식에서부터 합계를 구하면 뭐가 와? 1위와 범위가 와. 범위가 와야죠. 그렇죠? 계산할 때는 범위가 오는 거예요. 개수를 셀 때는 1이 오지만 그러면 얘는 범위가 와야 되고 조건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어떻게 두 개죠? 자, 요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성별이 남이야 이렇게 조건한 것처럼 부서가 관리부야, 부서가 기술부야, 부서가 기획실이야, 부서가 인사부야 이건 조건이 될 수 있어. 맞죠? 일단 조건 하나.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직무 수행의 평균이야? 직무 수행의 평균이야? 이거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쟤는 뭐가 돼야 돼? 계산을 할 범위가 돼야지. 왜? 우리는 직무 수행의 합계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조건이 하나인 sum과 if를 사용한 공식을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는 자, sum, if, 따다다다다, 컴마, 범위, 가로 닫고, 가로 닫고잖아요. 첫 번, 세 번, 3번 공식. 그쵸? 조건이 하나일 때. 여기에, 잘못 외워서, 가로를 열었다 닫았다 넣으면 안 돼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조건을 외웠는데, 정확하게 안 외워서, 공식을 외웠는데, 정확하게 안 외워서,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요. 범위 대신에
우리는요,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넣어야죠, 그쵸? 계산할 범위. 여기 82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 그 다음에요, 자, 내가 범위를 선택했는데, 나는 여기서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 그럼 여기 뭐 해줘야 돼? F4를 걸어주는 거예요. F4. F4를 딱 걸어준 거예요. 그럼 얘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절대로 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범위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앞에 조건에서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기획실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 뿅 누르면 A11부터 A33까지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얘도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 그럼 얘도 F4를 씌워주는 거예요. 맞죠? 얘도 밑으로 내려갈 때 범위가 변하면 안 되잖아. 는 성별이 남니, 부서가 관리분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얘는 A4셀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요거 돼요?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뿅 보여지는 거예요. 자,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부서가 관리부인 애들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 애들은 다 서 있으니까 0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관리부에 해당하는 참이 된 애들만, 그거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의 짝꿍들만 남은 거잖아. 1 곱하기 1 짝꿍이 된 거니까. 그쵸? 거기에서 뭐란 거예요? 썸을 해준 거잖아. 합계를 계산을 해준 거잖아. 그쵸? 그런데요, 이 합계 대신에, 자, 에버리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평균을 구해주는 거지. 맞죠? 배열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를 쓰면 평균이 계산이 되고, 만일에 맥스를 쓰면요, 최대값이 구해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공식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기본 함수들만 바뀌면서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범위가 들어갈 때는 계산하는 거. 개수를 세시오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아니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sum이라는 함수에서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여기서 뭐가 되면 돼요? 범위가 아니라 1만 되면 참에 해당하는 값이 1이니까 참에 해당하는 1들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sum 해주니까 뭐가 돼? 그 관리부에 해당하는 개수가 되겠지. 이해되죠? 잘 이해가 되면요,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어요. 다음 예제 볼까요? 예제 2번으로 가볼래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볼게요. 표 1에서 과목명별 학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니까 범위가 와야 돼? 1이 와야 돼? 1이 와야겠지? 그러면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서 sum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조건이 하나인 공식을 쓸지 두 개인 공식을 쓸지 생각을 해야지. 자, 과목명과 학과의 개수예요. 그쵸? 그러면 과목명이 C00이야? 007이야? 005야? 006이야? 이건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조건이 되지. 성별이 남이야? 성별이 여야? 학년이 1학년이야? 2학년이야? 3학년? 이거 맞잖아. 맞죠? 자, 두 번째. 학과가 전자공학과야?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야? 이건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이게 출석 점수가 뭐 30점이야 40점이 이런 게 아니야. 출석 점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뭐냐면 과목명이 C002인 전자공학과에 속한 애들이 몇 명이니? 라고 생각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목명은 C00이야 007이야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학과가 전자공학과야 컴퓨터공학과야 이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두 개인 개수를 구하는 sum을 사용한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는, sum.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1. 사실은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 1을 안 해줘도 돼. 조건이 하나일 때만 1을 해줘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외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자고요. 요거 됐어요? 조건 요거 쓰는 거 알겠어? 조건 따는 거 알겠어? 그치? 만일에, 왜냐면, 출석이 뭐야? 과제가 뭐야?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어? 조건을 만들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출석 점수가 15점 이상이니? 이건 조건이 돼. 그쵸? 왜냐하면 출석 점수의 전체 평균이 15점 이상이니?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출석이 뭐야? 이거는 안 되잖아. 출석의 개수야? 이거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과목명이 시공공이야?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야 전자공학과 이건 되니까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첫 번째 칸에서 여기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자,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그죠? 왜냐하면 이 과목명에서 C002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는. 자, C002가 바로 선택이 안 되면 다른 셀을 선택을 하고 밑으로 내리세요. 다른 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I4로.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나는 밑으로도 당기고 옆으로도 당길 거잖아. 그러면 내가 004를 밑으로 당기면 007, 005, 006, 001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요. 얘는요, 밑으로 당길 때 I4가 5, 6, 7, 8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옆으로 당길 때는요, I4가 컴퓨터 공학과 계산할 때 과목명이 C002가 돼야 되는데, J4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는 어디에 달러를 걸어줘? 영어에 달러를 걸어줘. F4, F4, F4.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배열함수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배열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조건 두 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조건에서 달러를 어디 걸어줘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의 해결. 두 번째는요. 똑같이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전자공학과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J3은 어떻게 걸어줘? 영어에 걸어줘, 숫자에 걸어줘. 영어에 걸어줘? 걸어준다는 게 F4 달러를 붙인다는 거예요. 영어에 걸어주면 J3에 걸어주면 옆으로 당길 때 안 변하는데? 달러가 붙어 있으면 안 변하잖아. 근데 얘가 옆으로 당겨주면 컴퓨터 공학과의 C002야? 이게 돼야 되잖아. 근데 영어에 J3에 J에 붙여주면 옆으로 당겨도 여전히 전자공학과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돼?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 되니까 달러가 붙으면 돼, 안 돼? 밑으로 당길 때는 전자공학과가 한 칸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디 붙여줘야 돼? 그치. 그 숫자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응? 그래서 영어는 빼고 숫자에만 달러를 붙여주는 거예요. 요거 돼요? 요게 그 배열함수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셋이잖아. 2차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 셀을 다시 선택해보세요. 이 셀을 다시 선택해봐. 배열함수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계산하면 안 돼. 여기서 F2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REPT라는 함수를 써보세요. REPT. 썸 앞에다가 F2 더블 클릭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썸 앞에다가 REPT라는 함수를 써보세요.
repeat라는 함수는 우리는 안 배웠어요. 그쵸?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설명이 탭. 그랬더니요, 컴퓨터가 텍스트를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큰 따옴표하고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보세요. 한글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 그러면 기호가 나오잖아? 별을 달아봐, 별. 검은 별.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콤마. 지금 앞에 텍스트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큰 따옴표를 쌓아준 거는 제가 문자라서 큰 따옴표로 쌓아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넘버 타임즈는 지금 우리가 개수를 구했잖아. 그치? 맨 끝에 가서, 랩트에 가로를 닫아주는 거예요. 맨 끝으로 가서. 그죠? 그 다음에 배열함수 공식이 써졌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는 거야.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죠? 땅이니까. 그런데 얘를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당겨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별 모양이 개수만큼 들어가잖아. 그죠?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배열 함수를 써서 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함수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하는 조건에서 함수를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그냥 기본적으로만 나오지는 않고 여기에 이제 조금 응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지.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얘는요, 표 1에서 각 학과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의 평균을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에버리지와 if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 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니까 얘는 개수를 계산을 하는 거야. 개수가 아니라. 그쵸? 그러면 에버리지와 if를 써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얘는 몇 개? 조건. 조건은 하나지.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야? 학과가 전자공학과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와야 되는데 출석의 범위, 과제의 범위, 중간의 범위, 기말의 범위가 같이 돼 있어. 그럼 한 칸씩 옆으로 당길 때 얘가 영어가 E가 되고 F가 되고 G가 되면 한 방에 계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간 조건이 하나인 컴마, if가 들어가면 컴마가 오니까 그 다음에 출석의 범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일단은 조건을 써놓는 거지. 그런데 범위에서 달러를 어떻게 걸어줘야 돼? 나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달러를 어떻게 걸어줘요? 달러를 그치 숫자만 걸어주는 거지, 그쵸? F4 요거는 이제 이해된 것 같은데? 그쵸? 왜냐하면 밑으로 당길 때는 전자공학과가 돼야 되니까 변하면 안 되지만 옆으로 당길 때는 D가 이게 되고 저게 돼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우리 만들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니까 학과가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중요한 건 F4. 밑으로 잡아당기고 옆으로 잡아당길 거니까. 그죠? F4는 여기 컴퓨터공학과야? 선택을 안 되니까 전자공학과 선택해서 한 칸 올려주되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 어디다 걸어줘 얘는? 영어. 영어만 걸어주는 거죠. 영어만. 그치?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당기면 한 번에 구해진 거예요. 이게 배열함수. 중요한 거는 효진 씨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는 거. 문제를 보고 계산하는 거. 사실은 이게 오늘 수업하면서 생각했는데 얘가 합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계산할 때는 범위가 오는 거고, 그렇죠? 개수를 구할 때는 1이 오는 거고, 이렇게 계산. 왜? 에버리지가 나올 수도 있고, 썸이 나올 수도 있고, 맥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됐죠? 자, 옆으로 가보세요. 배열 예제 3번. 배열 예제 3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유형이야. 이게 이제 조건을 만들 때 그 조건의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렉터 함수 씌운 거는 내가 구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렉터를 씌워가지고 문자를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건을 만들 때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데 별로 뭐 어렵지도 않아. 자, 첫 번째는 아니야. 첫 번째는 if와 max를 사용을 해서 분류별 최고 월평균 임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니까 범위가 와야 돼요. 그쵸? 뭐의 범위? 그거는 조건인 거고 월평균 임금이 범위인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if와 max를 쓰라고 했으니까 배열 함수는요. 기본 함수 안에 무조건 if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max 안에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하나니까 컴마 월평균 임금의 범위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if 가로 닫고 max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식을 써놓고 그쵸? 그 다음에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 분류 코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XA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는요 다르게 뭐 해줄 필요 없어. 왜? 그냥 밑으로만 잡아 당기니까 옆으로 당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A3이야?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최고 월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좀 할만해? 그쵸? 얘도 사실은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지금 내가 최고 월평균 임금을 구했잖아요. 그 구한 값에 해당하는 업무 구분을 갖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를 또 알아야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매치랑 인덱스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이 업무 구분, 시스템 설계 분석가를 결과에 갖고 오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배열 함수를 가지고 다른 함수를 써가지고 갖고 오는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한번 봅시다. 알겠죠? 그럼 나중에 하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얘는요, 분류 코드가 SA인 자료에 대해서 업무 코드별 종사자 수의 합계를 영역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 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죠? 그러면 범위가 와야 돼요? 일단은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종사자 수가 범위가 되는 거고. 그쵸? 조건은 몇 개? 하나라고 하면 안 돼. 문제를 봐야지. 분류 코드가 SA인 자료들만 모아서 그 다음에 업무 코드가 업무 구분의 오른쪽에 세 글자가 분석가야, 관리자야, 기획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조건이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공식을 쓰는 거야. 썸을 사용한 썸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아까 종사자 수의 합계니까 종사자 수의 범위라면 컨트롤 시프트 방향 이렇게 F4 바로 닫고 이렇게 써줘야지. 그쵸? 계산을 하는 거야 합계를 구하는 거야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야 1이야 라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기준으로 해서 조건식을 써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가로 닫고 썸함수가 열렸으니까 썸함수의 가로까지 닫아줘야지. 됐어요? 첫 번째 조건은 분류 코드가 SA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얘는 짝꿍끼리 계산하니까 또 하면 되지 뭘. 자, 분류 코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SA야? 이렇게 셀 값을 갖고 와서 F4를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문자열로 그냥 써줘도 돼요. 큰 따옴표에서 SA야? 이렇게 써줘도 되고
셀 값으로 갖고 오면 F4를 걸어주면 되고, 아니면 성별이 남이야? 여야 한 것처럼 분류 코드가 SA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요, 뭘 해야 되냐면, 업무 코드의 업무 구분의 마지막 세 문자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write 함수를 쓰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자, 업무 구분의 오른쪽에 세 글자들만 갖고 와서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분석가야, 관리자야, 기획자에 해당하는 애들의 범위를 곱해서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해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배열함수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write라는 함수를 일단 쓰고요. 탭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오른쪽에 세 글자가 필요하니까. 넣어주되 이 범위도 난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걸어줘야죠. F4. 자, write라는 함수는요. 내가 선택한 값을 텍스트를 기준으로 컴마 넘버 캐릭터만큼 갖고 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럼 몇 글자를 갖고 와?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write 함수의 가로를 꼭 닫아줘야 돼. 가로를 닫아줘야지만 컴퓨터가 그 범위에서 세 글자들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가로를 닫지 않고 그냥 는 분석가야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버린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건에 가로를 이렇게 쳤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계산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서 write 함수의 가로를 열었으면 그 결과를 꼭 가로를 닫은 상태에서 는 2, 3이야? 라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요거 돼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각 조건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값의 합계를 구하겠죠. 그렇죠? 곱하기로 연결된 이유는 뭐냐면 곱하기 1을 곱하면 여전히 1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나와서 0이 되면 어차피 곱해도 값이 없는 거야. 그렇죠? 0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저 write 함수 내가 조건을 만드는 함수에서 그 함수의 가로를 닫고 계산을 하나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배열함수 문제.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나오는 거지. 밑으로 잡아당길 때, 옆으로 잡아당길 때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조건의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한 게 배열함수고 이 배열함수는 문제에 나오면 그렇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용자 정의함수와 프로시저가 나왔어. 나머지는 그냥 한 번, 두 번씩만 해보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눌러보면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계산 문제에 한 문제씩 꼭 나와. 사용자 정의 함수는 6점짜리 문제가 꼭 나와요. 계산 문제 5문제 중에 한 문제에 꼭 나오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면 나랑 약속을 하는 거야. 아, 약속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사용자 정의 함수네? 라고 나오면 Alt F11을 누른다. 그 다음에 삽입에 모듈을 연다. 삽입의 모듈. 열었죠? 열었으면 문제에 주어진 public 펑션으로 시작되는 젤을 쓴다. public 펑크션 fn 통점 출석 가제 중간 기말 그러면 end 펑션이 생겨.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를 본다. 이 순서. 아, 사용자 정의 함수네 Alt F11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 퍼블릭 펑션을 쓰면서 문제를 같이 보는 거지. 아, 나는 fn 총점이라는 걸 만들 건데 인수는 출석, 가제, 중간, 기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를 풀었잖아.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정의한 대로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fn 총점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n 총점이라는 값은 출석 더하기 가제 더하기 중간 더하기 기말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쓰는 거야. 다변이 결과값이니까 fn 총점은 출석 넘버 1 가제 더하기 가제 넘버 2 중간 넘버 3 기말 아까 서범수랑 똑같은 거지. 그 안에 상관없어. 이거 지가 띄워줘. 알아서. fn 그런데 중요한 점은 fn 총점은 대문자로 쓰면 안 돼. 그리고 오타가 하나라도 나면 안 돼. 비주얼 베이직에서 오타가 나면 계산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면 오류 메시지가 뜨고 오류 메시지가 뜨면 우리가 시험 볼 때 긴장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시험은 망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류 없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인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방향키로 밑으로 딱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안 틀리게 들어갔으면 지가 알아서 띄어쓰기가 되거든. 자, 여기서 파일에 여기 닫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돌아가기의 단축키를 보세요. Alt Q죠? Alt Q. 그럼 여기서 우리는 Alt Q를 누르는 거예요. Alt Q. 여기에 뿅 들어갔죠? 자, 이 총점에 여기 FX를 누르는 거예요. FX. 총점에 자리를 두고 커서를 두고 네, FX. 얘를 눌러서 여기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럼 여기 보면 fn 총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점 모듈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어? 나처럼? 그러면 됐어. 확인을 딱 누르면 여기에 출석, 가제, 중간, 기말을 넣으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넣고 탭, 이거 넣고 탭, 이거 탭, 이거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C3, D3, E3, F3. 그러면 이 인수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 더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계산이 되는 거죠. 요게 사용자 정의 함수. 근데 1번 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쉬운 건 안 나와. 자,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Alt F11 이 모듈은 닫고 그 밑에 쓰면 안 돼요. 삽입에 모듈을 새로 열고 그 다음에 퍼블릭 펑션을 써야 돼. 거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퍼블릭 펑션 ks 보너스 지금요. 퍼블릭 펑션 ks 보너스 지급률 월 평균 임금 전 연월 평균 임금.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내가 지금 구할 거는 KS 보너스 지급률인데 월 평균 임금에 빼기 전연월 평균 임금을 하래요. 그쵸? 그 다음에 나누기 월 평균 임금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기준으로 0.05 이상이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게 이상이면 0.05로 그 외에는 0.1로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일단 해볼까? 여기다 일단 해봅시다. 여기다. 무슨 말이냐면 자, 는 월 평균 임금에서 빼기 전 연월 평균 임금을 빼줘. 그 다음에 월 평균 임금을 나눠. 그렇지만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이 식을 가로로 싸줘야겠지? 왜냐하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니까. 가로를 열고 싸주고 나누기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눠. 문제대로.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엔터. 그럼 밑으로 계산을 해봐 일단. 이렇게 계산이 나왔죠? 자, 그 식대로 쓴 거예요. 월 평균 임금에 전년월 평균 임금을 빼고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치?
아까 우리 생각나? A 사는 문화생활이야 이거 한 거 생각나? 그치? A 사는 문화생활이야 한 거 참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드는 거야. true, false. 내가 구한 얘 값이 H14가 어떻게 해? 0.05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0.05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죠? 아까는 문자라서 는 문화생활이야? 라고 물어봤지만 지금은 내가 구한 값이 0.05 이상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맞아 틀려가 나올 거예요. 엔터를 치면 아이고 이거 옆에 이것 때문에 잘 안 된다. 지워버려. 자, 얘가 이렇게 뿅 내리면 맞아 틀려가 나오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if를 씌워보세요. 조건 함수. if를 씌우는 거야. if. 여기 앞에 if를 씌워서 그러면 대문자로 바꾸면 가로가 열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조건이 참이면 0.05 이상이면 0.05를 줄 거고 참값으로 value if true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콤마. 그렇지 않으면 0.1을 줄 거야 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죠? 그 다음에 if의 가로를 닫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원래 계산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식을 그대로 사용자 정의 함수에 적용을 해주는 거야. 이 식을요 풀어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써봅시다. 해봤으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if를 열어 가로를 열어 월 평균 임금 빼기 오타가 나면 안 돼. 전 연월 평균 임금 가로 닫고 나누기 월 평균 임금이 그치? 월 평균 임금을 구한 거야. 그러면 내가 넣어준 값을 기준으로 값을 구한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 크거나 같다 0.05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조건을 만든 거야. 그치? 그럼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컴마야. 아까 if 조건 다음에 컴마 value if true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KS 보너스 지급률은 이렇게 쓰는 거지. KS 보너스 지급률은 얘가 참일 때 우리는 참값으로 뭐 준다고? 0.05 그치? 0.05라고 주고 else 아니면 KS 보너스 지급률은 0.1이 된대. 그치? 그대로 써준 거야, 아까 그대로. 아까 그 식을,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로 비주얼 베이직 속에 코딩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오타가 나거나 글씨가 틀리면, 계산을 못 해준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if의 가로를 닫는 것처럼 end if라고 명령을 해줘야 돼. end if. if의 가로를 닫아. 이렇게. end if. 됐지? 이 비주얼 베이직은 액세스를 하면 좀 더 수월해져. 액세스에 비주얼 베이직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 그래서 나중에 액세스를 하면 지금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하기가 쉬워. 자, 아까 우리 닫고 나가는 거 어떻게 한다 했지? Alt2라고 했잖아. Alt2.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셀에 와서 FX를 눌러서 KS 보너스 지급률을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월 평균 임금, 전 연월 평균 임금 이렇게 되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하겠지. 그런데 만일 값이 안 나오거나 엉뚱한 값이 나오면 오타가 났거나 여기 있는 부분에서 오타가 났거나
코딩이 잘못됐거나. 제대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정의함수야. 문제는 2번 문제처럼 나와. 2번 문제.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해봐가지고 좀 이게 비주얼 베이직도 쓰고 코딩도 하고 이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면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야. 어때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반복하면 돼. 구구단이랑 똑같아. 구구단이랑. 자, 요거 맞아 봅시다. 사용자 정의 함수네. 얘는 우리는 Alt F11 얘를 닫고 삽입에 모두를 열어놓고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어요. 그쵸? 이거는 기계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볼 시험은요 45분 안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기계적인 거는 기계적으로 해줘야 돼.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 문제가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지만 다른 문제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문제는 훨씬 더 쉽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빵빵빵빵빵 써놓고 문제들을 보는 것도 연습이 될 부분. 그래야지 45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FN 에너지 요금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사용요금은 사용량이 100이면 100 이상이면 50원, 200 이상이면 100원, 300 이상이면 150원, 400 이상이면 200원. 그 외에는 사용량의 300이 아니라 30이야. 30. 문제가 틀렸어. 사용량의 30으로 계산. 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기세를 많이 쓰면 누진세 적용해서 비싸게 받는 것처럼 그 얘기죠? 그죠?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런 느낌?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70점 미, 양, 가 주는 것처럼. 그런데 얘를요, 만일에 사용량이 100 이상이면 50원을 곱해서 결과를 갖고 왔잖아. 그러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200 이상, 300 이상일 때 가격을 틀리게 해야 되는데, 100 이상이면 첫 번째 조건에서 200이 들어왔다고 쳐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100 이상이니까 50원으로 곱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높은 값에서 밑으로 내려와야겠지. 사용량이 400 이상이면 평균이 90점이면 수를 주고 이렇게 400 이상이면 200원을 곱해서 값을 떠겨주고 300 이상이면 150으로 계산하고 100원으로 계산하고 50원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내려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if 사용량이 내가 넣어주는 사용량이 크거나 같다 400 이상이면 then 이렇게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결과값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FN 에너지 요금은 뭐가 된다고요? 사용량 곱하기 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되나요? 자, 90점 이상일 때 성적을 수로 준 거야. 그리고 우리는 80점 이상일 때 우를 줘야 되잖아. 우, 미, 양가를 또 나눠서 써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else if라고 쓰는 거야. else 아니면 사용량이 크거나 같다 300원일 때 then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150원 else if 똑같이 계속 써주는 거야. 이렇게. 200원이면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100원 else if 복사해서 붙여도 돼. 100 이상이면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50원 이렇게.
요렇게 하나씩 내려오는 거지. 90점일 때는 수를 주고, 80점일 때는 우를 주고, 70점 미, 양, 가. 이렇게. 복사하는 게 더 낫네. 난 빼먹잖아.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그죠? 100 이상이면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5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외에는 else. 아니면 FN 에너지 요금은 곱하기 는 사용량 곱하기 30원. 요렇게 하되 맨 마지막에 and if. if의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그죠? 나머지는 가 이것처럼. 그러면 그거 100보다 작게 쓴 애들은 곱하기 30은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nd if 쓰고 Alt Q를 일단 누르면 자 FX 눌러서 사용 FN 에너지 요금 불러와서 사용량만 집어넣어주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값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는 거지. 만일 값이 이것처럼 안 나오면 오타가 났거나 잘못 입력했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잘하네. 이렇게 하는 게 사용자 정의함수. 이거는 계산함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 자, 프로시저 마저 보겠습니다. 홈을 눌러가지고요. 여기 프로시저를 눌러봐. 프로시저는 4번에 2번 문제예요.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오거든? 세 문제가 나오는데 1번, 2번, 3번이 5점, 5점, 5점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1번, 3번 문제만 풀라고 해. 2번 문제는 어렵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도 없어. 왜? 똑같은 1번, 3번 문제랑 점수가 똑같아서. 차라리 2번 문제 풀지 말고 다른 못 푼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나아. 시험 볼 때. 알겠죠? 자, 1번 봐봐. 1번은 이거 눌러보고 싶잖아. 이거 누르면 이렇게 폼을 띄우는 게 1번 문제란 말이야.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제가 가르쳐준 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개발 도구에 보면 개발 도구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디자인 모드 누른 다음에 이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해봐.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요렇게 창이 떠. CMD 사원 입력을 클릭했을 때 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왼쪽 창에서 이렇게 뿅 내려가지고 폼을 눌러봐. 폼을 눌러보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는 여기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폼 이름을 확인을 하고 신입사원 입력점 이렇게 폼 이름을 확인을 하고 여기다가 신입사원 입력점이라고 써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CMD 사원이라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보고 싶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 보여줘 라고 써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한글 지원은 안 돼. 그래서 이 보여줘를 쇼로 바꿔주는 거야. 점쇼 Alt Q.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원 입력을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이 폼이 뿅 나타나잖아. 이게 1번 문제야. 1번. 간단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폼을 띄워놓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1번, 사실은 이게 1번 문제긴 한데 조금 더 있어. 자, 사원 입력 버튼에 클릭하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폼이 실행이 되면 이게 나오면 CMB 부서명 여기 안에 여기 총무부, 인사부, 이 관리부의 내용들이 여기 뿅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콤보 상자 안에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래. 그게 1번 문제. 거기까지. 그리고 여기 입사 일자에 오늘 날짜가 뿅 들어가 있으면 그냥 사원명만 입력한 다음에 사원 입력을 누르면 되겠죠. 그쵸? 자, X 버튼을 누르고 폼을 띄워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보세요.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닫아. 이렇게
자, 폼을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이렇게. 자, 폼이 초기화 됐을 때, 폼이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이제 여기에 CMB 부서명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입사일자에 오는 날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문제가. 그러면 여기 점점점 있지, 점점점. 점점점을 더블 클릭해봐.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요렇게 뿅 나온다.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 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얘를 유저 폼을 클릭이 아니라 여기에 이니셜라이즈라고 있어요. 이니셜라이즈. 이니셜라이즈는요, 초기화하다라는 얘기예요. 유저 폼을 열었을 때, 오픈했을 때, 초기화했을 때,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다 똑같은 얘기.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야, 요 얘기. 내가 얘를 열었을 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있어? CMB 부서명에 이것들을 집어넣고 TXT 입사일자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CMB 부서명에 이렇게 쓰는 거지. 다변이 결과값이니까 CMB 부서명에 점. 자, 폼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그 개체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CMB 부서명 컨트롤에 얘를 로우 소스로 바꿔주는 거야. 로우 소스에 특성을 붙여주는 거예요. 얘의 속성을 CMB 부서명이라는 이 컨트롤의 속성을 로우 행의 값을 보여주는 컨트롤로 속성을 변경시켜주는 거야. 이건 그냥 외워서 쓰면 돼. 문제에 보면 컨트롤 이름이 나와 있고 좀 로우 소스를 써서는 H3부터 H7까지 보여줘 라고 해주는 거야. H3셀부터 H7셀까지 보여줘 라고 하는 게 요거야. 자, 요거 삼각형을 한번 눌러봐. 요거 삼각형 위에. 그러면 얘를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콤보 상자에 로우 소스화 돼서 이렇게 보여지잖아. 자, X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가요. X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가. 그쵸?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TXT 입사일자는 자변이 결과값이니까 TXT 입사일자 컨트롤에 데이트라는 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데이트. 이렇게 가로를 여서 이게 방향키를 올리면 저 데이트가 그냥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눌러봐. 이거를 뿅 누르면 어떻게 돼? TXT 입사일자에 2월 18일이라는 값이 뿅 들어가잖아. 그러면 자, 이번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 값을 입력을 하고 얘를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값이 여기에 뿅뿅뿅 들어가게 하는 게 2번 문제란 말이야. 설명만 들어도 좀 복잡하지? 3번은 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폼이 사라지게 하는 게 3번 문제야. 그래서 1번, 3번 문제만 풀라는 얘기야. 자, X 버튼을 닫고 자, 얘를 닫고요. 이 폼에서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해봐. 이 폼이 나온 상태에서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CMD 종료를 클릭했을 때 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로드는 짐을 쓸 때잖아. 언로드는 짐을 내리는 거야. 언로드 미라고 쓰는 거예요. 언로드 미. 언로드 미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내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메모리에 폼이 띄워져가지고 이 폼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이 폼을 지워줘, 내려줘, 짐을 내려줘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란 말이야. 뭐 했을 때?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면 사원 입력을 누르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폼이 뿅 사라지게 만드는 게 3번 문제. 그래서 1번, 3번 문제만 풀라고. 그러면 똑같은 5점, 5점, 5점이에요. 봐봐요.
2번 문제 설명해 줄게. 2번 문제는 그냥 설명만 들어봐. 내가 뭐 하고 싶냐면 얘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얘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클릭을 했을 때 그 폼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얘의 셀의 위치는 셀즈 사행의 두 번째 열이란 말이야. 좌표로 넣어주는 거야. 4,2라고. 4,2에 CMB 부서명이 입력되고 셀즈 4,3에 TXT 타원명이 입력되고 셀즈 4,4에 TXT 입사 일자가 입력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썼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눌러서 부서명이 인사부고 이민함이고 얘를 입력을 하니까 여기 뿅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왔어. 김미남이 왔어. 김미남. 그래서 내가 사원 입력을 뿅 하면 어떻게 돼? 이민남이 김미남으로 바뀌어버리잖아. 두 번째 사람이 왔을 때는 이어서 넣어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설정하려면 변수가 필요해. 변수.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앞에 우리가 변하는 수인 변수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변수. 변수의 이름은 사과라고 해도 되고 딸기라고 해도 돼. 미남이라고 해도 돼. 근데 우리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거든. i라고. 그래서 i는 자 그러면 얘가 i로 바뀌고 얘가 i로 바뀌고 얘가 i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왜? 지금 우리가 눌렀을 때는 4행이 아니라 5행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i가 5라는 값만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보고 이 표가 B3셀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B3.low의 값을 불러온 다음에 더하기 range B3부터 점 current region rows count 요렇게 써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변수 i는 변하는 수잖아. 그래서 B3.low라는 얘기는 B3행의 행값을 불러오는 거야. 그럼 얘는 3이 된단 말이야. 3. 표가 시작된 거는 3행에서 시작돼. 그리고 지금 range B3에서 current region rows count라는 얘기는 B3셀에서 현재, current 현재, region, 이어진 행들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B3에 이어진 행들은 부서명, 인사부 두 개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3 더하기 2가 돼서 i라는 변수는 5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새로운 값을 입력을 했을 때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행들의 이어진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지. 다섯 번째인데 얘를 보면 이어진 값은 다섯 번째고 3행부터 시작되니까 i는 8이 되잖아. 그럼 다음번에 눌렀을 땐 8행에 이거, 8행에 이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2번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야. 그래서 그냥 2번 문제를 버리고 그냥 1번, 3번만 맞추라는 얘기야. 요거는 내일에 우리가 기출문제 한 문제를 풀어볼 때 그때 한번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계산 문제 5문제를 제외한 프로시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 번씩, 두 번씩만 해보면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내일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내일은 나올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